지구상 가장 먼 곳곳에는 생명이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숨결이 서리로 변하는 얼음의 땅, 공기 자체가 타는 듯한 사막,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늪지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도 사람들이 삽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고난 속에서 가족을 이루고 전통을 세우며 온전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흙탕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마을부터 아마존 심장부의 숨겨진 부족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자연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하는 곳에서 존재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안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인내에 대한 증거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곳을 집이라 부르게 하는 걸까요? 대부분이 살 수 없다고 말할 곳에서 그들이 살아남게 한 비밀스러운 지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밤 우리는 한계를 넘어 사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삶을 파헤칩니다. 인간의 의지가 불가능의 경계와 만나는 곳에서 말입니다. 시베리아의 죽음의 지대. 얼어붙은 시베리아의 심장부에서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기온은 영하 40도 이하로 곤두박질 칩니다. 금속은 피부에 얼어붙고 나무는 추위로 터지며 숨소리마저 무겁게 느껴질 만큼 절대적인 침묵이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곳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광야에서 여러 공동체가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고대 순록 유목민의 후손인 에벤키족과 야쿠트족은 대부분이 황무지라 부를 곳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툰드라의 리듬을 따릅니다. 이동, 사냥, 그리고 불과 얼음과의 긴밀한 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뜬다면 말이죠. 사냥꾼들은 시력보다 기억의 의지에 얼어붙은 계곡을 가로질러 엘크와 술록을 추적합니다. 여인들은 가죽을 무두질하고 털 안감을 댄 장화를 꿰매며 꺼지지 않는 불을 돌봅니다. 물을 엎지르거나 장갑을 잇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실수조차 몇 분 안에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너머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에벤키족은 땅 자체가 살아있어 바람과 눈을 통해 속삭인다고 믿습니다. 의식의 노래는 각 산과 강을 지킨다고 전해지는 정령들을 기리며 이곳에서의 인내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야쿠트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들이 대부분의 인간과 다르게 추위를 처리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전적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세대의 적응으로 형성된 그들의 몸은 진화가 실시간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체현합니다. 시간이 얼어붙고 인류가 시험받는 이 땅에서 한 가지 진실이 남습니다. 생존은 저항이 아니라 불가능과의 조화라는 것입니다. 수상 도시 마코코. 나이지리아 라고스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육지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세계가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아프리카의 베니스로 알려진 마코코는 전체가 물 위에 지어진 거대한 정착촌입니다. 나무집들은 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으며 좁은 통로와 카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카누는 택시, 배달선, 그리고 스쿨버스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길도, 전력망도,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집이라 부릅니다. 매일 아침, 석훈은 기묘한 리듬으로 깨어납니다. 어부들은 안개를 헤치며 미끄러지듯 나아가 여러 세대를 먹여 살린 오염된 물에 그물을 던집니다. 아이들은 재활용된 통으로 지어진 수상 교실로 노를 저어갑니다. 배 위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상인들은 훈제 생선, 망고, 숯을 팝니다. 변화하는 조수 위에서 섬세한 춤을 추듯 상품을 거래합니다. 마코코의 주민들은 육지의 분쟁과 가난을 피해온 온 해안 어부들의 후손으로 생존을 위한 자신들만의 작은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에서 혁신은 필요해서 태어납니다. 대나무와 양철은 벽이 되고 버려진 기름통은 기초가 되며 물은 위험하지만 그들의 생명선이 됩니다. 하지만 마코코는 끊임없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상승하는 해수면, 정부의 퇴거 계획,
그리고 수인성 질병이 그곳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남아 있습니다. 흙이 아닌 회복력의 뿌리를 내린 채 말입니다. 그들에게 생존은 홍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떠다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셰르파, 세상의 지붕에서의 삶. 구름이 땅을 스치고 산소가 속삭임처럼 희박해지는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셰르파족은 대부분의 인간이 거의 견딜 수 없는 산속의 삶을 일구었습니다. 해수면 기압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5,000m 이상의 고도에서 그들은 숨쉬고 일하며 번성합니다. 그곳은 눈사태, 동상,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폭풍과 같은 조용한 위험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셰르팩에 이곳은 집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구름 위에 자리 잡은 마을에서 살아왔으며 그들의 돌집은 영원을 내려다보는 절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농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자, 보리, 그리고 야크만이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산은 또 다른 생존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바로 등반가들을 세계 최고봉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전문 산악인으로서 셰르파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치명적인 지형을 가로질러 엄청난 짐을 운반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비범한 인내력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셰르파의 혈액은 저지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유전적 적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의 몸이 희박한 공기 자체와 조화를 이루며 진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것을 넘어 그들의 힘은 매우 영적입니다. 기도 깃발이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펄럭이며 바람에 진원을 실어 보냅니다. 모든 원정전에 그들은 푸자, 의식을 거행합니다. 산의 신들에게 밀가루, 불, 그리고 믿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셰르팩의 생존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존중하는 공존입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인내는 헌신이며 봉우리 사이에서 쉬는 모든 숨은 기도이자 약속입니다. 북극의 끝없는 밤, 속의 삶. 태양이 몇 달 동안 사라지는 머나먼 북쪽에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사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삶의 방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와 알래스카의 베로우에서는 극야가 2,000시간 이상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거리는 눈 아래로 사라지고 지평선은 기억이 되며 하늘은 오로라의 으스스한 빛으로만 반짝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황혼 속에서도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인공 햇빛 아래에서 학교에 다닙니다. 상점들은 햇빛 대신 시계에 의존해 평소처럼 문을 엽니다. 현지인들은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치료용 램프를 사용하며 과학자들이 극지 우울증이라 부르는 것과 싸우기 위해 공동체 모임에 의존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인간적인 유대가 진정한 온기의 원천이 됩니다. 북극은 규율을 요구합니다. 기온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폭풍이 항공로를 막으면 고립이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도망치는 대신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냥꾼들은 수색이 된 이누이트 기술을 사용하여 달빛 아래에서 물개를 추적합니다. 예술가들은 파란색과 은색의 색조로 그림을 그립니다. 가족들은 마치 신을 맞이하듯 태양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이 공동체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더 안락한 기후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정서적 회복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들을 무너뜨리기보다는 균형을 가르칩니다. 모든 빛이 하늘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북극에서 생존은 반항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배우고 세상이 침묵할 때조차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하라의 사막, 유목민. 화씨 120도를 넘는
도를 넘는 기온이 치솟고 끝도 없이 모래가 펼쳐진 광활한 황금빛 사하라. 사막에서 투아레그족은 거의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법을 터득했다. 피부를 물들이는 남색옷 때문에 사막의 푸른 인간으로 알려진 그들은 수세기 동안 이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며 교역하고 유목하며 바람결에 이야기를 실어 날랐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고대의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투아레그족은 별의 움직임에 따라 살아간다. 사막이 식는 밤이 되면 그들은 역사의 여명기부터 지도의 역할을 해온 별자리의 안내를 받으며 끝없는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여행한다. 낮에는 염소털로 짠 임시 텐트 아래에서 쉬며 몇 시간 만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태양으로부터 몸을 피한다. 종종 사막의 배라 불리는 그들의 낙타는 동물을 넘어선 존재이다. 그들은 이 공허함 속에서 운송수단과 젖, 그리고 동반자를 제공하는 생명줄이다. 물은 그들에게 가장 신성한 보물이다. 숨겨진 우물들은 사하라의 비밀 수맥을 표시하며 그 위치는 대대로 전수받은 자들만이 알고 있다. 우물을 찾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놓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음식은 대추야자, 수수, 소금에 절인 고기 등으로 간단하며 문명의 흔적 없이 몇 주간 이어지는 여정을 버티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피어난다. 음악, 시, 그리고 의식은 투아레그 문화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들의 노래는 바람의 정령과 사라진 여행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은 장신구는 보호의 상징을 담고 있다. 외부인에게 사하라는 끝없는 공허이지만 투아레그족에게는 살아있는 기억이며 그 침묵을 존중하는 자에게만 보답하는 곳이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숨겨진 부족들. 아마존의 푸른 미궁 깊은 곳, 시간이 멈춘 세계가 있다. 너무 빽빽하고 외져서 위성조차 그 나뭇가지로 뒤덮인 지붕을 투과해 볼 수 없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야노마미, 코르보, 아와 같은 고립된 부족들이 수천 년 동안 변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들에게 숲은 황무지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이다. 모든 나무와 강, 곤충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습한 공기 한 모금 한 모금이 인류와 자연 사이의 고대 계약의 일부이다. 아마존에서의 삶은 연약하면서도 치열하다. 습기는 가시지 않고 벌레들은 끊임없이 합창하며 모든 그림자 속에는 독사, 제규어, 현대의학이 거의 알지 못하는 질병 등 위험이 숨어 있다. 그러나 이 부족들은 다른 이들이 살 수 없었던 곳에서 번성해왔다. 그들은 어떤 식물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잎이 악령을 쫓는지, 그리고 나침반마저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길이 집으로 이어지는지 알고 있다. 그들의 약초에 대한 지식은 수많은 현대의약품에 영감을 주었지만 그들의 치유의식을 목격한 외부인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야노마미족은 샤보노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형 가옥에서 시족 전체가 함께 산다. 그들은 독침을 쏘는 대롱과 독화살로 사냥하고 모든 사냥감을 생존을 위한 공동 행위로 나눈다. 부족권이 죽으면 그 영혼을 상징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믿으며 애도보다는 영적 연속성을 위한 행위로서 신성한 추모의식 속에서 유골 가루를 음식에 섞는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종종 질병, 착취, 그리고 영토 상실과 같은 파멸을 가져온다. 그러나 많은 부족들은 여전히 현대 문명의 영향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숲더 깊은 곳으로 사라진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진보와 평화가 항상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살아 숨쉬는 정글은 땅 아래의 심장 박동처럼 그들의 비밀을 지킨다. 땅 아래의 도시들, 카파도키아에서의 삶. 터키 중부의 암석 평원 아래에는 자연이 아닌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세계가 있다. 기암고해석의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카파도키아는 그 아래에 더 큰 경이로움을 감추고 있으니 바로 지상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거대한 지하 도시들이다.
그중 가장 놀라운 곳은 데린쿠유로 한때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수용했던 지하 미로이다. 오늘날 그곳의 조용한 터널들은 어둠 속에서의 생존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하 200피트 이상 뻗어있는 데린쿠유는 고대 공학 기술의 걸작이다. 화산암층 아래에 숨겨진 환기구, 마구간, 와인 양조장, 주방, 심지어 학교까지 있다. 고고학자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침략 제국의 박해를 피해 이 지하 도시들을 사용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도 카파도키아의 일부 가족들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지하에 살고 있는데, 그곳의 돌벽은 여름에는 공기를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해준다. 이 구조물의 설계는 환경 적응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보여준다. 수직 환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고, 거대한 원반 모양의 바위로 된 맷돌 무는 공격 시 몇 초 만에 통로 전체를 봉쇄할 수 있었다. 기계가 없던 시대에 건축가들은 본능과 관찰을 통해 지상의 혼란으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창조했다. 이 터널들을 걷다 보면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진다. 이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인간이 생존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햇빛이 사라지는 곳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솟아난다. 카파도키아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단지 숨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발밑에 묻힌 오직 등잔불의 빛과 인내하려는 의지만으로 밝혀지는 세계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재창조했다. 잊힌 사람들 속의 삶, 현대성의 가장자리에서의 생존. 현대도시의 그림자 속, 마철루와 네온사인에서 멀리 떨어진 곳, 세상이 외면하는 장소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수상 빈민가부터 IT의 쓰레기로 지은 마을, 뭄바이의 광활한 정착촌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오염과 빈곤, 방치에 맞서 삶이 이어지는 인간 인내의 최전선이다. 이 잊힌 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창의성이 필요한 일상적인 행위이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사람들이 매년 몬순 시기에 물에 잠기는 범람원에 양철 조각과 비닐 장판으로 집을 짓는다. 물이 차오르면 가족들은 대나무 말뚝으로 집을 들어 올리거나 밧줄로 묶어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수영부터 배우고, 그들의 놀이터는 쓰레기 바다이며 그들의 웃음소리는 혼돈 속에서 울려 퍼진다. 지진과 폭풍이 얼마 안 되는 안정마저 반복해서 지워버리는 IT에서 주민들은 잔해를 재활용한다. 부서진 벽돌은 벽으로, 녹인 플라스틱은 연료로, 그리고 절망은 결의로 바꾼다. 세계 최대 비공식 정착지 중 하나인 뭄바이의 다라비 지역에서는 3제곱마일도 안 되는 공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좁은 골목길의 미로 속에는 가죽 작업장, 도자기 공방, 금속 재활용, 심지어 작은 기술 수리점까지 번성하는 지하 경제가 존재한다. 이는 진보와 빈곤, 공존과 붕괴의 역설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적응형 생태계라고 부른다. 이곳은 규제 없이 기능하지만 질서감 없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은 역할을 맡고 아무리 부서진 물건이라도 새로운 목적을 찾는다. 연기와 소음, 그리고 투쟁 속 바로 이곳에서 인류의 회복력이 가장 밝게 타오른다. 이는 시스템에 의해 버려졌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삶 자체를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인류의 꺾이지 않는 정신.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침묵에서 사하라의 불타는 바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진실은 변치 않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휘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대륙과 세기를 넘어 사람들은 불가능에 맞서왔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오염된 물 위를 떠다니든, 하늘 끝 희박한 공기를 마시든, 혹은 땅속 깊은 곳에 살든, 그들은 우리에게 생존이 단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것이 떠나라고 말할 때 무엇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류를 자신의 땅, 조상, 정체성과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 바로 소속감일 것입니다. 북극의 밤에는 가족들이 빛을 나누고 사막에서는 낯선 이들이 물을 나눕니다. 빈민가에서는 굶주림 위로 웃음소리가 피어오릅니다. 어디에서나 같은 맥박이 뜁니다. 바로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의지입니다. 과학자들은 적응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용기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신념, 희망, 사랑. 이것들이 바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원동력입니다. 한계를 넘어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고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로 승화시킵니다. 그들의 존재는 안락함, 진보, 그리고 힘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후가 변하고 도시가 팽창하고 자연이 죽어가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자연에 맞서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서지지 않는 태고의 인류 정신은 얼어붙은 모든 숨결과 사막의 모든 바람과 감히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모든 심장의 박동을 통해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얼어붙고 물에 잠기고 땅에 묻히고 불타는 이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비극이 아닌 승리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 대부분이 결코 견딜 수 없는 곳에서 매일 아침을 맞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소 짓고 무언가를 세우고 꿈을 꿉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힘이란 안락함이 아닌 연결됨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생존의 의미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구석구석, 진실과 미스터리가 만나는 곳으로 떠나는 저희의 다음 탐험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저 너머 수평선 어딘가에 또 다른 인내의 이야기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찾아낼 것입니다.